클래스 3에서 그 하악골의 성장, 층급 이펙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시한 게 이 논문에서 제가 보고자 한 것은 층급의 이펙트를 보고자 한 게 아니고 일본의 그 클래스 3 샘플의 아주 그 전형적인 내용을 알려줬길래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클래스 3 환자의 이제 층급을 사용하지 않은 컨트롤 샘플인데 이 6개의 샘플 중에서 잘 보시면 무엇을 보시냐면 하악골의 성장량도 중요하지만 이 아티큘라리 포인트, 콘달 헤드의 이동 양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비교적 네 번째는 후방으로 많이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악골이 수직, 하방으로 주로 성장한 양상을 보이고 여기는 콘달 헤드의 성장량이 그렇게 뭐 적당한데 하악골의 성장량이 상당히 많은 걸 보실 수 있고 물론 상악골도 거기에 준하는 성장을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하악골의 성장은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거의 뒤로 이동함이 없는 그러한 하악골의 양상을 보는 겁니다. 넘버 6도 그렇고요.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3번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데 여기 이제 5번이나 6번 같은 경우에는 콘다일 헤드가 거의 후방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악골의 성장량 그대로 이 프로그네티즘에 반영이 된다는 것. 결국은 어떠한 치료를 해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콘달 헤드가 위치하는 곳, 그것이 후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스페노옥시피탈 신콘드로시스가 관여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노옥시피탈 신콘드로시스의 중요성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성장이 만약에 이 스페노옥시피탈 신콘드로시스가 비교적 성장기 피보탈 맥시멈이 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하골이 그대로 이제 그 후방으로 그리고 하방으로 콘다일 헤드가 가면은 프로그네티즘의 정도가 좀 줄어들 텐데 이런 식으로 줄어들 텐데 아까 먼저처럼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훨씬 더 프로그네틱한 만디블을 뭐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글레노이드 포사, 소위 콘다일 헤드가 있는 이 글레노이드 포사의 위치가 어디랑 관련이 있냐? 스테노오키피탈 신콘드로시스. 이거와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성장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보면 이 스페노이드 본이고 템포랄 본이고 글레노이드 포사고 옥시피탈 본이고 여기 스페노옥시피탈 신콘드로시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정해놓고 스페노이드 본, 템포랄 본, 글레노이드 소사, 옥시피탈 본 그리고 녹색으로 그 스페노 옥시피탈 신콘드로시스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성장하느냐를 도식을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면 뒤로 밀려가면 거기에 맞춰서 글레노이드 포사도 이제 뒤로 밀려가면서 상대적으로 하악골의 성장량이 훨씬 더 덜 반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스페노이드 옥시피탈 신콘드로시스가 조기에 유합이 돼버리면 콘다일 헤드가 뒤로 더 물러갈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 3에 있어서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이제 CBCT를 촬영을 하니까 글레노이드 포사의 유니언 정도를 좀 미리 감지하셔가지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예측을 하면 클래스 3, 특히 하악골의 맨디블의 성장 유형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여기는 뭐 이제 프로그네틱한 성인인데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될 분이지만 뭐 그냥 앞니 크로스 바인만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부치부는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고 하악의 전치부 중심으로 치료를 했던 사례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스크류를 굳이 심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스크류를 심어야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니까 저렇게 하악에는 인다이렉트 앵커를 사용을 했고 상하겐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설치 교정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이와이어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크류를 심고 맥실라는 링구알 어플라이언스, 하악은 이제 플라스틱 브라켓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레벨링을 해서 크로스바이스를 해결하고 상악도 이제 이렇게 해결했던. 그래서 1년 정도의 치료를 끝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치료 후 교합을 보면 후치부는 건드리지 않고 전치부 중심으로 이제 치료를 완성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후를 비교하고 그래서 포스티리어 오클루전은 이제 변화시키지 않고 전후를 보면 하악의 전치부 링구알이 상당히 많이 하악 전치부가 링구알로 많이 티핑이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수술을 안 하니까.
상악의 전체는 약간 플레어링된 그런 상태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하악의 전치부가 리트랙션 되고 하악골이 약간 뭐 바이트레이징이 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트루전 한 2.5mm 됐고 커스메틱 그라인딩이 좀 일어났고 하악은 이제 리트랙션이 플레어링이 상악은 2.16mm 일어났습니다. 하악은 인트루전이 2.5mm 그리고 이제 리트랙션은 3.75mm 정도 일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전으로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장기 클래스 3 환자를 치료할 때 이제 몇 가지 요약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스 3 환자를 치료한다 그러면 보통은 뭐 7, 8세 전후 또는 뭐 10세 이내에 온다고 하더라도 10년은 보통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환자로 하여금 병원을 이렇게 옮겨 다니지 않도록 허브 호스피탈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치료하는데 일관성 있게 해줘야지 의사가 수시로 바뀌면 또 선생님의 또 선호하는 장치 여부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성장기 클래스 3는 본인이 어디 한 곳에 10년 이상 진료할 것을 뭐 사명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가능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악골의 프로트랙션 전방전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게 안전하다. 성장이 끝날 때까지 그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악골의 성장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는 우리가 이제 카모플라지를 하는데 하악골의 다운 앤 백워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 클래스 3가 많이 좋아집니다. 하악골이 아무래도 하우방 회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다운 앤 백워드 로테이션이 되려면 결국은 클래스 3 딥바이트 환자가 유리한 겁니다. 그런 환자들은 뭐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요. 물론 이제 하악골이 과도하게 성장이 된 환자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비교적 뭐 딥바이트의 클래스 3다. 그리고 프로그네티즘이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10년 이상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시기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퍼스트 페이즈와 세컨드 페이즈. 그래서 퍼스트 페이즈는 이제 초기 연구 치료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나누고 세컨드 페이즈는 이제 퍼스트 페이즈 끝나고 이제 성장이 끝날 때까지 이제 지내면 되는데 그 과정에 아무래도 뭐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예측 가능한 것도 있고 이건 뭐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처음부터 자신 있게 치료 결과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면을 좀 조심을 해서 나눠서 치료 시기를 정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로스바이시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이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퍼스트 페이즈 때 주걱턱 치료를 하러 오잖아요. 프로그네티즘 치료를 하고 오면은 이 우리가 치료를 시작하면 안테리어 크로스바이 전치부 반대 교합은 가능하면 해결을 해주는 게 환자의 장기적인 치료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치료를 하는데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겠어요? 크로스바이즈 해결이 된 다음에 혹시 또 다시 또 뭐 성장에 의해서 크로스바이즈 나타난다 하더라도 퍼스트 페이스 때는 가능하면 좀 전치부 크로스바이즈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왜냐하면 환자나 또 보호자들이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스켈레탈 클래스 3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크로스바이즈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프로파일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과 같아진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 3가 물론 처음보다는 좋아지지만 정상적인 그 클래스 1 프로파일과는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것이 해결이 돼서 반대 교합이 해결이 돼가지고 프로파일이 개선되는 건 맞지만 클래스 1처럼 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비슷하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픈바이 성향이 있는 환자들은 성장이 끝날 때까지 가능하면 주의해라, 치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장 중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치료가 개입이 돼서 오픈바이시 더 심해지면 치료의 결과라고
환자나 보호자는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비락이라고 그야말로 그 오해받기 딱 쉬운 그러한 행동이니까 오픈바이 성향이 있으면 시작하지 말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면서 또 그때 1년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가지고 오픈바이 성향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무리한 치료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클래스 3 오픈바이 어시메트리 이런 환자들은 성장기에 나타나면 치료하지 말고 성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